실생활에서의 삼각형. 삼각형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수학이나 공학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이나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면 지붕, 다리, 타워 등에서 삼각형 구조를 활용하여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요. 삼각형은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죠. 건축 및 구조물에서 삼각형을 활용한 사진을 보면 그 구조적 장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을 살펴보면 다리 상판을 받쳐주는 아래 구조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시나요? 다리의 상판과 지나가는 차량의 무게를 고려하여 아주 튼튼한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철골 사이를 보강해주기 위하여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얼기설기 뒤섞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것을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다리에서의 삼각형 구조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트러스 구조는 다리의 건설뿐만 아니라 창고나 강당, 경기장과 같은 대형 건물의 지붕과 야외 공연장의 임시 무대 시설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지붕의 모양이 일반적인 삼각형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되더라도 촘촘한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곡선의 지붕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사진은 부드러운 곡선의 미가 일품인 우리나라 한옥의 지붕이죠. 비나 눈, 바람 등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하여 지붕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지붕의 무게를 지탱해줄 뼈대로 목조 건축에서도 트러스 구조가 있어요. 서양의 목조 건물과 달리 우리나라의 한옥에서는 석가래가 촘촘히 나열되어서 기와 지붕을 지탱할 뿐 아니라 한옥의 자연스러움을 더욱 배가시켜줍니다. 석가래는 목조 건축물에서 지붕을 받쳐주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로서 마룻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이루는 가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붕에서의 삼각형 트러스 구조는 건물의 지붕을 지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다음 사진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에펠탑이죠.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이 박람회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에펠탑을 건축하였어요. 높이가 324m, 약 81층 높이의 건물에 해당하고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며 199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프랑스의 상징물로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착공 초기부터 도시의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흉물스럽고 추악한 철 구조물이라는 등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훗날 여러 영화에서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거대한 높이의 타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조적인 안정성인데 이를 디자인한 공학자 에펠은 삼각형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죠. 그렇다면 삼각형 구조가 왜 안정적인지를 사각형 구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부의 힘을 받게 되면 주어진 힘의 방향으로 쉽게 변형이 되지요. 하지만 삼각형의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부의 힘을 받게 되면 어떠한 재료를 양쪽으로 당길 때 재료가 버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가는 실과 굵은 실이 있을 때 굵은 실일수록 끊어질 때까지 많은 힘이 든다는 것으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삼각형의 한쪽에서는 서로 바깥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발생되고 다른 쪽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밀리면서 서로 안쪽으로 향하는 압축력이 발생되므로 이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변형이 없이 안정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삼각형 구조물의 재질과 외력의 강도에 따라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같은 재질과 동일한 외력 아래에서 두 가지 모양의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삼각형에서는 외부의 힘의 여러 방향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삼각형의 구조물을 다음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눌러보면 누르는 힘에 의하여 삼각형의 양변에서는 압축력이 나뉘어서 작용하게 되고 동시에 아랫변에서는
누르는 힘에 밀리면서 바깥으로 당겨지는 인장력이 작용하여 서로 상쇄가 되고, 이번엔 반대로 다음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당겨보면 당기는 힘에 의하여 삼각형의 양변에서는 바깥으로 당겨지는 인장력이 나뉘어서 작용하게 되고, 동시에 아랫변에서는 밀어내는 인장력에 의해 압축력이 작용하여 서로 상쇄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구조물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의 방향에 따라 그 방향으로 모양이 쉽게 변형이 되지만, 반면에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의 방향에 관계없이 어느 방향을 누르더라도 그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를 토대로 실제 구조물에 대하여 작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상판이 직사각형 모양인 다리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누르는 힘이 작용하면 힘을 받는 면에서는 바깥에서 중심으로 압축력이 작용하고, 반대쪽의 면에서는 바깥으로 당겨지는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리 위의 상판은 다음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상판이 트러스 구조의 삼각형 모양인 다리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누르는 힘이 작용하면 앞에서 다룬 삼각형 구조의 특징에 의하여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분산되고 상쇄되어서 거의 변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철골 구조물에서 사이사이의 삼각형 모양의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면 보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건축물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트러스 구조는 지붕뿐만 아니라 지지대의 기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다음 그림과 같은 많은 종류의 트러스 구조가 있으며 짓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트러스 구조도 다양해집니다. 다음 사진은 서울의 양화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여기서도 철골 사이사이에 수많은 트러스 구조가 보이죠. 재료인 강철의 특성상 튼튼한 구조물은 되지만 다소 차가운 이미지죠. 하지만 아름다운 곡선의 미를 살려서 기본적인 편리성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했어요.